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토트넘 상황이 그렇습니다. 토트넘에서 쫓겨나 애완 선수로 미넨에 헐값 영입된 에릭 다이어가 포스트코글루 토트넘 감독을 저격하며 내뱉었던 말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김민재 선수와의 주전 경쟁에서 완승을 거둔 후 토트넘 시절을 회상하며 포스텍 감독은 전술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촌철살인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마냥 포스텍 감독을 따르기만 해서도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은 건데요. 실제로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 팬들과 언론이 입을 모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죽이기의 숨은 범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경기 중 자신이 원툴로만 밀고 있는 전술이 간판당해 먹히지 않자 손흥민에게 화내며 수비 가담을 지시하는 장면이 팬들의 카메라 직캠에 잡힌 건데요.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잉글랜드 카르텔의 압력에 밀려 패스도 오지 않고 오직 케인만을 위한 플레이를 하더니 이제는 감독의 전술 부재, 동료 선수들의 기량 부족으로 애꿎은 손흥민이 제대로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수비 가담에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신형 전투기인 손흥민을 후방의 화물기로 사용하려고 하니 잘 먹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현지 분위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며 문제의 장면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즌 남은 경기가 몇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위를 수성하기 위해선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남은 경기가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등 총 강팀이 즐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붙어볼만 하다고 평가되는 뉴캐슬전에서 완승을 거둬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손흥민은 실점에 2번이나 관여한 뒤 후반 13분 클루셉스키와 교체 아웃되면서 이른 시간에 그라운드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58분을 뛰면서 키패스 2회를 기록했으나 슈팅은 단 1개도 때리지 못했는데요. 손흥민답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바로 턴오버가 무려 7회나 기록됐는데 그중 2회가 실점으로 바로 이어졌던 겁니다. 부진한 경기를 보내며 각종 매체로부터 혹평을 피하지 못한 상처많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면 소니에 대해서만큼은 우호적인 기사를 냈던 풋볼 런던도 이번에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는 토트넘 주장에게는 좋지 않은 하루였다. 중앙에서 공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뉴캐슬의 2골은 모두 손흥민이 공 소유권을 잃어버린 직후 나왔다. 손흥민은 겨우 58분 만에 경기를 마쳤다. 평점 3점을 줘도 모자라며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했는데요. 평점 논평 뒤에 특집 기사로 손흥민을 비유하는 기사가 나오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담긴 건데요. 손흥민은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에 만족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필요할 때면 여러 차례 자리를 지키며 경기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았다. 하지만 뉴캐슬전에선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공을 26번밖에 터치하지 못했고 슈팅과 드리블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손흥민이 슈팅과 드리블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했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직접적인 지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사진 한 장을 첨부합니다. 팬이 직캠으로 찍었던 경기장 모습이었는데요. 기자는 포스테코글루는 비카리오와 수비진이 자주 공을 잃어버리자 롱볼 전술을 택하는 대신 패스 옵션을 늘리기 위해 손흥민은 토트넘 수비진 쪽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은 콘테 감독이 자신의 애제자인 페리시치 기용을 고집하면서 일어났던 상황이다. 팬들이 말하는 이른바 손흥민 죽이기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손흥민이 후방으로 내려와 플레이하는 건 최근 몇 년간 관찰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는 강하게 버티며 공을 지켜내는 유형의 공격수가 아니다. 손흥민은 골문을 향해 달려나갈 때 더 편안하고 파괴적인 힘을 뿜어낸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런 지시를 내리곤 손흥민의 플레이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교체 카드 3장을 사용할 때 이례적으로 단 58분 만에 손흥민을 뺐다. 손흥민의 얼굴에 떠오른 엄숙하고 분노를 누르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경기 내내 손흥민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동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파스코어가 공개한 손흥민 선수의 뉴캐슬전 히트맵을 살펴보면 그 노력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박스 안 터치 횟수보다 토트넘 진영으로 내려와 수비와 빌드업 전개에 가담한 횟수가 더 많았는데요. 올 시즌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와 왼쪽 윙어 자리를 오가며 현재까지 15골 9도움을 기록 중인 돌진형 공격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을 수비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울며 겨자 먹기 결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긴 합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전에서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이 부상 회복으로 결장함에 따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이어가 지적한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 부족으로 손흥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죠. 경기 내용을 보면 악몽에 가깝긴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에도 뉴캐슬 원정에서 1대6 대패를 당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전철을 밟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경기 내용을 보면 손흥민이 왜 스위치가 꺼진 채로 수비 역할을 전전하다 그라운드에서 내려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볼 점유율은 높여갔지만 뉴캐슬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과 알렉산더 이삭을 활용한 역습으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했는데요. 전반 30분부터 뉴캐슬의 골잔치가 시작됩니다. 고든의 패스를 받은 이삭이 그대로 득점에 성공했고 단 2분 만에 포로의 패스를 고든이 가로채 스코어를 벌립니다. 2분 만에 2골을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경기 분위기가 넘어간 것은 당연했고요. 그런데 이삭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6분에는 멀티골을 성공시켰고 파비안 셰어는 후반 42분에 코너킥 헤더 득점으로 완승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경기 내내 수비진은 물론이고 미드필더진도 뭔가 스위치가 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즉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지컬적으로나 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고 템포 빠른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갈 동력이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내내 공을 측면으로 보내고 상대 수비수를 향해 달리는 선수에게 볼을 투입하는 1차원적인 시도만 줄창 이어갔던 겁니다. 결국 뉴캐슬은 단 27%의 점유율만을 가져가고도 토트넘의 슈팅 18회, 요요 슈팅 5회, 코너킥 16행 등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고 토트넘은 요요 슈팅 2회에 그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포감독의 일원화된 전술은 한 번씩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고요. 리그 17경기 중 10승 4패를 가져왔지만 경기 흐름이나 일관성이 거의 없고 한 번 무너지면 도저히 빅4라고 보기 어렵다는 수준으로 무득점 패배를 기록한 점을 보면 이미 풀럼이나 뉴캐슬 등 토트넘을 무득점으로 꽁꽁 묶어둔 팀은 포스텍 감독의 전술을 간파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날 뉴캐슬의 고든도 토트넘 맞춤형 전술이 유효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지 언론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토트넘은 단편적인 전술을 구사하지만 절대 약팀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일반적인 전술을 가지고 가서는 대등하게 경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전술을 조금씩 바꾸며 맨투맨으로 압박했다. 감독님이 제시한 우리의 계획은 훌륭했고 경기 내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즌 초반에는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통했지만 일관된 전술로 이제는 우리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찾아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답답스러운 우리 손흥민은 대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동료들을 감싸는 데 바빴습니다. 팀은 아스톤 빌라에게 일주일도 안 돼 4위 자리를 내주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손흥민은 남탓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부진했던 부주장 메디슨을 감쌉니다. 메디슨은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던 선수다. 메디슨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득점도 하고 역습도 뛴다. 난 메디슨은 한 단계 더 위의 선수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는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며 동료의 길을 살려준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댈 선수가 없는 상황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3개월 만에 무릎 부상에서 돌아온 제임스 메디슨은 폼이 크게 떨어졌고 그를 대신에 투입된 존스는 아직 붙박이 주전이라고 볼 수 없을 수준의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스텍 감독마저 손흥민 선수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주고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다 할 전술 없이 손흥민까지 수비에 가담하게 만들고 부진하자 곧바로 교체 아웃시켜 모욕 주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명장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얄팍했거든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한 것은 맞습니다. 그가 포스텍 감독을 따르고 그의 철학을 잇겠다 마음먹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 역시 아직 EPL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성기의 커리어가 몇 년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포스텍 밑에서 계속 뛰는 것이 선수 생활에서나 앞으로의 감독 코스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냉정하게요. 늘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등등의 이적설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잘 나가는 선수라서 썰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클럽과 에이전트가 접촉했고 이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말이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같이 뛰어주고 공이 배급되고 다양한 전술과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는 맨시티 같은 팀에서 뛰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의 머리로만 뛰고 있는 지금 특히 이번 경기를 보며 속 터지고 속상한 마음을 다잡으며 손흥민 선수가 하루빨리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현실적이고 이기적으로 뛰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